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작년 1월 사장 선출 당시 업무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고 경험도 전무하다는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전력산업에 대한 기본 지식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추측과 생각으로 계획을 작성해 제출한다며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단편적이고 잘못된 지식에 기반한 엉터리 계획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썼다. 그런데도 그는 다른 후보자를 제치고 연매출 4조 원 공기업 사장에 선출됐다. 계획서 내용대로 검사 출신인 김 사장은 전력산업을 모르는 문외한이다. 문 정권 출범 직후 경제관료가 주로 취임하던 관세청장에 그가 임명됐을 때부터 청와대 낙하산 인사 소리가 나왔다. 문 대통령의 고교 후배이자 노무현 청와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한 경력 때문이다. 그 후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지 1년도 안 돼 발전공기업 사장에 올랐다. 발전 5개사 사장 중 전력 문외한은 그뿐이다. 이 회사 규정은 사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으로 비전 제시 능력, 전력산업 관련 지식과 경험 등을 적시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는 임원 추천위의 추천을 통과해 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청와대로부터 무조건 뽑힌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문외한임을 자인하는 계획서를 냈을 것이다. 이야말로 권력형 채용 비리 아닌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시 추천과 선출 과정을 조사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면 사법 조치해야 한다. 이 사례는 문 정권 당시 낙하산 알박기 인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얼마 전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의 국가정보원 산하연구원 고위 간부가 공금 수천만 원을 들여 연구원 공간 일부를 개인 집으로 리모델링한 뒤 심야에 여성을 들였다가 발각됐다. 작년에는 문 정권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 정치권 인사가 20조 원을 운용하는 금융사 투자운용본부장에 내정됐다가 여론 비판에 밀려 물러났다. 문 정권은 이런 자격 미달 측근 인사들을 집권 마지막까지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 구석구석에 밀어넣었다. 이들이 도처에서 끼치고 있는 해악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된다. 여야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정책 국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따지겠다며 김 여사와 대학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위 의혹을 밝히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박진 외교장관 해임안을 강행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순종하는 권력자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해임 사유로 내건 윤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은 애당초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박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교수장을 흔드는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국익보다 대통령 발언을 물고 늘어져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뿐이다. 여야는 국감에서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다.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논의 중인 기업인 수가 150명을 넘는다.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기업인들을 불러낸 뒤 온종일 대기시키고 호통치는 악습이 되풀이될 것이다. 기업들은 경제 위기를 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국회가 돕기는커녕 발목만 잡으려 한다. 여도, 야도 마찬가지다. 지금 경제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중고에다 수출 부진과 무역 적자로 휘청거리고 있다. 환율은 달러당 1,440원대까지 치솟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다. 무역 수지는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 수출도 지난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친 집값이 만들어낸 1,800조 원대 가계 부채와 고물가, 고금리는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연 3%를 넘어가면 소상공인 6만 명이 추가 도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제, 안보 위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제시했지만 대부분 반시장적 현금 퍼주기식 포퓰리즘 법안들이다.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기본연금 40만원 인상을 내세우면서도 재원 방안은 전혀 없었다. 기업 법인세 감세에 반대하면서 노조 특혜 법안엔 앞장서고 있다. 이래선 눈앞에 닥쳐온 경제 위기의 쓰나미를 넘을 수 없다. 야당은 윤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적 정치 공세, 표 얻기만을 위한 무책임한 선심 정책을 멈추고 서민 경제 지원과 국가, 기업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찾는 데 협력해야 한다. 윤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소모적 공방 대신 경제, 민생을 위한 협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민주당은 경악한다며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보복,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은 감사에서 제외되는 불가침 성역인가. 과거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도 각각 율곡 사업과 외환 위기건으로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사원 조사를 거부했지만 이토록 격앙된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감사원은 2020년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의 피격, 소각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문 정부가 단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 9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문 전 대통령만 겨냥한 게 아니다. 유족들은 문 정부가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해 구조에 적극 임하지 않았고 추락 후 표류 추정이란 최초 판단을 잦은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자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정부가 이른바 적폐 청산에 나서자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했다. 이랬던 사람들이 입장이 바뀌자 무례한 짓 정치 보복이라 한다. 이 씨 유족들은 오히려 저희에게 무례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교생이던 이 씨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그래놓고 자료 공개를 거부하더니 법원의 공개 결정에 항소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공개를 막았다. 퇴임 후엔 감사원 조사가 들어오자 저항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조사에 응하면 될 일이다.